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전 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2.0이 이제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먼저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죠? 국방개혁이 왜 2.0일까? 1.0이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국방개혁 1.0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궁금하죠, 갑자기. 그러게요. 이 국방개혁 2.0은요,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20이 1.0. 그렇죠. 이 국방개혁 2020은요,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이때 이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의 목표 연도가 2020년이어서 2020이었던 거잖아요. 원래대로면 2년 정도 뒤면 이게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송영무 장관께서도 당시 2020 때 국방개혁에 같이 참여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국방개혁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시고 왜 국방개혁 2020이 잘 실천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그렇죠. 이번 2.0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도 명확히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이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이런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을 갖고 군이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은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의미부여를 했다는 점이죠. 네, 그렇죠. 한 4가지 정도의 주요 사항을 이제 뽑아줬는데요. 일단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안보 환경이 2020 때랑은 또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래식 전쟁, 그리고 테러, 국제 범죄 이런 전방위 위협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전부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첨단 감시 정찰 장비라든지 전략무기를 자동화한다든지 지휘 통제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이 스스로 책임지는라는 단어가 상당히 갖는 의미가 커요. 굉장한 의미를 그렇죠. 줬죠. 저희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1992년도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 네. 전작권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연합작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능력을 우선 구비해야지 전작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빨리 조기에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어서 갖춰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국방개혁 2020을 만들었던 당시 2006년과 가장 크게 지금 변화되는 시대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데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저는 일단 산업혁명 이런 거 IT 들어가면 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미 뭐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산업혁명이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군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딱 이 그렇죠.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육군이 내놨던 워리어 플랫폼. 그렇죠. 워리어 플랫폼을 처음에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 진짜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나온 줄 알고 네. 손바닥에서 이게 뭐 나가요? 말했더니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고 아크 부대에서 한다던데 한번 보러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요. 최근 문제가 됐던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든지 계엄령 문건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네. 누구보다 민주적인 군대가 돼야 된다. 송영무 장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군인은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존경받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위사업 비리, 사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엄격하게. 예, 그래서 국민을 배신한 중대적 이적행위다, 중대한 이적행위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성비위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네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진 않았잖아요. 실제로 뭐 송영무 장관 말씀 중에도 군이 정치를 개입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방개혁 2.0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바라보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이 선진 민주 국군의 건설을 위해서 또 두 가지 축을 제시를 했는데 네. 문민 통제 확립과 3군 균형 발전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를 양축으로 해서 선진 민주 국군을 만들겠다 이렇게 플랜을 보여주셨죠. 네. 이 문민 통제 확립의 목적은요, 민간 인력을 늘리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민간 인력이 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 인력들 때문에 전투력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네. 군인들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 비전투 분야에서 일하던 군인들은 그 자리를 민간으로 대체하겠다. 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방개혁 2020 때 나왔던 가장 획기적인 안 중에 사실 3군 균형 발전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이번 국방개혁 2.0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의 핵심은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해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령지에 뭐 기백 꼽는다고 하죠, 소위. 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육해 공군이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면서 그 공군 가면 우리 갈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런 3군 균형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이 국방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게이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